좀 시키기 위해서 네네. 김무중 회장하고 네. 김대중 대통령과의 관계는 좀 삐끗삐끗거리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닙니까? 저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하고 싶잖아요. 예, 예. 그거는 의식이 예. 김무중 김대중 대통령 의식이 글로벌 의식이 좀 예, 있습니다. 예. 뭐 그 전에 대통령 그런 깡 맥힌 사람이 아닙니다. 예. 가장 글로벌이 우리의 역사 중에서 글로벌 의식이 그 넓은 사람입니다. 예. 그러나 국가의 조직에 관해서 그 경제 참모가 있지 않습니까? 의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대통령 멋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 참모단한테 물었습니다. 예. 그런데 전부 다 더우의 대우가 이렇게 놓은 이 경제 가치를 묵살해 보는 시장 겁니다. 성과, 해외 시장 안 된다. 성과. 예, 그거를 예. 그래서 대우 회장이 뭐 질문도 해주면 좋겠는데 이제 안 할 것 같아 미리 이야기합니다. 예. 경제인 회장도 하고 그랬는데 경제연합 예. 회장은 예. 왜 대통령하고 독대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그걸 안 했습니다. 그런 예. 의문이 있을 예, 겁니다. 그렇죠. 그 내가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독대했습니다. 예. 독대해서 대통령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IMF 신세를 끼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랬어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반에 중공업 이런 기반이 근본적으로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는 예. 하드웨어를 통해서 설비라든지 모든 게 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제 아시아라든지 모든 외국의 후진국의 개발 도상국에서 제일 존중받는 기술이라든 모든 것이 인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00만 불만 수출 흑자를 내면은 2년 동안 하면은 우리 IMF 구제 자금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진언을 했습니다. 근데요? 그걸 김대중 대통령은 어느 정도 수용을 했습니다. 참모들 예, 그 참모들 경제 참모들 원하는데 그 뚱딴지 같은 소리에 그 이치에 안 맞는 소리에 그런 개떡 같은 소리에 뭘 소리를 하느냐 완전히 묵살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국가의 조직 아닙니까? 경제 참모를 자기 돈의 전매 참모를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묵살된 겁니다. 대통령은 수용하려고 그랬어요. 그걸 하는데 제가 예. 듣기로는 네. 지금 북한의 지금 대우가 그 김대중 대통령한테 미운털이 박혔는데 제 예. 추측입니다. 예. 북한의 남포에 그 대북 사업 진출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적극적으로 대북 사업에 진출을 안 한다. 예. 그래서 김대중 정권한테 미운 어루스를 박혔다. 예. 그런 소문도 좀 들렸는데 그거는 어찌 보십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 김무중 회장이 뭐 왜 그렇게 그 당시에 적성국가 소련의 위성국가에 그렇게 파고들어서 영업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거서 이유는 못 우리는 국가 안보만 안정이 되면은 김무중 회장은 안보만 되면은 우리는 경제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세계적인 이제는 그런 기술력이라든지 그렇게 바탕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위성 국가에 대해서 겁을 낼 필요가 없다. 우리 경제를 확장을 시켜야 세계의 우수한 국가로 우위의 국가로 나설 수 있다. 그런 의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정치적으로 뭐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대우그룹의 김무중 회장님이 저렇게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재판도 벌금도 물으시고 그 나중에 베트남에서 베트남 망명 비슷하게 가시지 않습니까? 오래 계시죠? 망명 아닌 망명 뭐 비슷하게 떠돌이 생활을 한 거죠. 근데 갈 때가 이제 또 베트남은 경제 시장을 굉장히 저한테도 이야기했어요. 무궁무진하다고 그랬어요. 베트남 시장이. 시장 대체에서 손잡잖아요. TV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 당시 그분이 지적한 게 다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서 그래서 승갑잖아요. 무궁무진하다고 저한테도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베트남의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서 굉장히 정성을 들였죠.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해체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할 일은 이미 떠들어 상임에서 그래도 할 일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와 같은 세계 시장을 갖다가 누빌 수 있는 후배들 후진을 양성한 겁니다. 해외
기업 양성 과정이라 해가지고 예. 창업자 과정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정을 보냈죠. 네네. 그러면은 참 이 김은중 회장님의 그 저 성공과 몰락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데요. 예, 근데 예. 이제 그 책을 제가 그 당시 읽었거든요. 예. 87년도입니까? 아직 네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보는데 그걸 보니까 막 가슴이 뛰어요. 아 이거 예. 막 밖에 어디 나가든지 뭘 해야 되겠다. 공부 예, 나가도 예. 나가야 되겠다. 그런 것에서 예. 했었는데 네네. 이분이 젊은이들에게 단순한 기업인이 아니고 예. 앞으로 지금 20, 30대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안 가도 안 간다, 애도 안 네네. 낳겠다. 네네네네. 그렇는데 20, 30대 청년들한테 김은중 회장이 준 그 메시지는 강렬한 거 아닙니까? 강렬한 거죠. 근데 예. 오히려 이 책을 읽어야 되는데 안 읽고 있잖아, 20, 30대가. 근데 어떻게 그거는 보십니까? 그거는요.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대여 그룹의 재단이 잘못하는 겁니다. 아, 그러고 보십니까? 이게도 대우 그룹의 예. 자기의 전신이 다 대우 재단을 만들어 놨는데 대우 그룹에서 아마 사직을 안 했을 겁니다. 예. 이거는 왜냐하면은 대우 김무종 회장에 대해서 진실된 사실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관심을 써야 됩니다. 그렇죠. 재단에 알겠습니다. 연구소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예.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 예. 내가 이게 좀 부족하지만은 더 이제 김무종 회장님에 예. 대해서 더 관심 있게 쓸 겁니다. 근데 재단이 예. 어떤 의도로 마음으로 재단을 운영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나는 그런데 그렇게 그 대우의 창업자를 그렇게 예. 예고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는 대우그룹도요. 예. 지금 뭐 만들어 놓으면 말이지 뭐를 어둡게 만들고 그러면 됩니까? 창업자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제가 알기로는 저 대우에서 만든 그 냉장고 하고 예. 저 브라운관 TV 그거 네네네네. 야, 그거 히트 쳤 아니면 그거 뭐 저게 공산국가 그 당시에 네, 뭐 우리도 겁이 나서 못 들어가는데도 네.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중국 쪽에 시장 엄청나게 아니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그 구조조정에다 명목을 해서 해체시키는데 예. 왜 그러면 자동차가 많으면은 자동차의 빚이 많으면은 그거는 좀 시간을 여유 주면서 그렇게 아니 그만큼 대우를 믿고 외국에서 투자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래 하더라도 왜 다른 거 이런 거 방금 이야기했듯이 뭐 냉장고냐 뭐냐 생각하면서 와이셔츠냐 이런 무역의 문제도 다 해체시키느냐 이거죠. 예. 대우를. 예. 왜 국가가 대한민국 국가가 그렇게 하느냐 이거지 나는. 예. 지금 책 보면은 이분이 김은중 회장님이 참 미래 비전 그리고 용기 희생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감동이 됐습니다. 그거는 저는 눈물이 나는데 지금 이제 제가 지금 홍분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거 말도 안 되는 말이 해체거든요, 이게요. 예. 그 정신 논리로 해체시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조금만 갈려드리고 조금만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했으면은 그 해외에 이렇게 뿌려놓고 해외에 노력한 피와 땀을 어느 정도만 수용을 했으면은 왜 40분의 1, 그 다음에 GM하고 이렇게 GM하고 20분의 1의 가격에 똥값에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네. 참 이제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줬는데 결국은 대우가 몰락하면서 그래 제가 여기 붙여서 한번 했는데 우리나라의 5대 그룹에 이게 대우그룹에 뭐 1조 원이다 8천억이다 뭐 이래가지고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재단도 만들어 버렸습니다. 네, 재단 이게 5대 특히 5대 그룹의 재단한테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5대 그룹에 속하는 박태준 요렇게 했습니다. 현대, 대우. 예. 근데 저는 사실대로 뭐 이 사람에게 이분들에게 잘 보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사실 그대로 느낀 대로 제가 교수님하고 이렇게 멘트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대우 재단에서 그 다음에 삼성그룹 재단에서 그 다음에 현대그룹 재단에서 그 다음에 박태준 포스코 재단에서 저 책을 샀습니까? 예.
내가 여러분들이 말을 못하는 건 내가 대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책이라도 사가지고 좀 학생들에게나 뭐 그래서 공급을 해서 우리의 창업자가 이런 분이었다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재단에서 창업자를 깔고 못 내렸냐 이거죠. 그리고 저거 보신하려고 그러고 뭐 비가 오나 저 봉급타 먹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궁금한 게 예. 92년도에 정치를 하려고 했던 기록이 있더라고요. 네네. 장당설. 예. 그러고 또 이제 김우중 씨의 또 국민당. 네. 그때 90년대에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중간기에 들어오면서 기업인들이 정당 창당에 어떤 바람이 있었더라고요. 예예예. 이제 먼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김우중 씨가 정당 창당을 하는데 네네네. 그랬을 때 그 가까이 계셨을 텐데 왜 그랬다고 보셔요? 참 설명 좀. 왜 정치 실망한 겁니까? 그런데 저 우리 정부는 대대로요. 정말 제가 이제 기업인을 볼 때는 정치인이 너무 모른다. 한심하게. 정치인이 너무 시각이 좁다 이리 보는데 그 시각이 좁고 너무 현실적으로 현실 경제는 모르는 분들이 정치라는 그런 각을 가지고 정치 권력을 가지고 너무 기업인을 홀대해서요. 홀대하고 잡들이 하고. 아 그렇지. 그러니까 돈 뜯어가려고. 아니 그러니까 김우중 씨도 정주영 회장도 정주영. 얼마나 화가 나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박힘에 언제 주영 회장이 뭐 정치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힘에 그랬구만. 이거 뭐 돈만 뜯어가니까. 정치만 우리 지금 현재 정치만 바뀌면은 5대 그룹이 그냥 비상입니다. 지금도 문재인 정부가 기업들 잡들했잖아요. 우리 피해를 안 보느냐, 우리 죽이지 않느냐. 아니 정치가 기업을 보호하는 그런 정치가 돼야 되는데 정치한테 겁을 내 가지고 정치 관리가 우리가 상하지 않느냐, 피해를 보지 않느냐. 그 점점 긍정하는 겁니다. 기업인들 덩치 먹잖아요. 정치. 예.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35,000불 시대입니다. 35,000불 시대인데 어떻게 그런 정치를 버리지 못합니까? 그 정치 그거 안 됩니다. 이제는 시장 경제의 원리를 갖다가 정대로 존속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 이야기를 했고 대우하고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잖아요. 예, 다르죠. 대우그룹이 더 비극적인데 예. 지금 대우는 완전히 내려앉았고 현대는 그래도 서바이벌 자동차라든가 몇 개는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시장 계측은 똑같고요. 그리고 정치를 하다가 이제 주저앉은 것도 또 비슷하고 북한하고 또 공장을 지어서 북한에 진출하는 것도 같고. 근데 김우중 씨하고 정주영 씨를 좀 차이로 읽을 때 그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김우중 씨. 비슷합니다. 예. 비슷한데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거 좀 설명 좀. 근데 그 당시에 그래도 또 김우중 씨가 그래도 현대그룹보다는 조금 김우중과 후발대 아닙니까? 그런데 정주영 회장은 이미 중동에 돈 많은데 중동에 중화업을 앞장 세워가지고 모든 그 기반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이제 중국으로 일단 말뚝 많은 기업이 돈도 많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렇게 개척 정책이 그랬지만 김우중 씨는 그런 상태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살 길은 개발도상국에 그 다음에 비정성국가에 적성국가에 위성국가에 우리가 파고들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그렇게 보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하는 게 현대 쪽에서는 중동 진출해가지고 돈 많은데 깊이 말뚝을 좀 세심히 받았고 대우그룹은 그 시장으로 같이 경쟁이 안 되니까 여기 분산해가지고 들어갔네요. 그렇군요. 정부가 볼 때 박 대통령 때도 정부가 볼 때도 좀 선발되고 그러니까 벌써 중동이라든 모든 것에 대해서 중간학고 뭐 진출해서 일단 선점을 했지 않습니까? 선점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막 정종희 회장 현대그룹이 너무 일을 잘하니까 돈이 오고 가고 돈을 받고 하는 거는 문제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정도의 어떤 기반이 뿌리가 정확하게 대우그룹은 잡아진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돈만 들어가고 개척하기 힘든 데를 갖다가 오지에만 이렇게 갖다 말이에요. 광산가면 처음 투자한 사람은 망하고 그거 똑같이 그거네요. 그렇죠. 그거 하고 광산하고 성캐는 똑같네요.
예, 우리가 노단지 캐는 거. 그거 하고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온천 개발이라든지 그래, 다 바뀌잖아요. 뭐. 개발한 사람 쫓겨나고 노단지 개발. 예, 처음에 예. 한 사람들 다 망해가 나가고. 밑에 뭐 온천이 난다. 그걸 모험을 하는 거거든요. 초짜는 실패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자 자금을 생각했던 10배로 더 들어가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분이. 비슷한데 이분은 지금 돈이 안 돼도 국가 미래를 위해서는 내가 모험하고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의식을 갖다가 가진 거고요. 이미 중동이라든 세계 돈이 잘 나오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공업이라든 그 다음에 폰이라든지 이런 것이 벌써 김무중보다 정착이 되어 있잖아요. 국내 독자 브랜드로. 그렇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박정희 대통령 굉장히 인정을 했잖아요. 독자 모델을 해서 성공했거든요. 예. 그런데 다음 후배.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굵직굵직한 그거 볼륨이 큰 그런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정주영 회장이지만은 세계를 다니면서 인맥을 갖추면서 세련맨 영업의 기재는 김무중 회장이다. 오늘날 세계화는 현재도 물론 있지만 네네. 더 넓은 곳으로 해가지고 시장 개척을 한 데는 김무중 회장 역할이 있어요. 예, 그럼요. 그래서 나는 너무 가슴 아픈 게죠. 오늘 우리나라의 글로벌리즘의 하나의 파이어니어네요, 개척자. 제가 김무중 회장님을 그렇게 대우가 해체가 안 됐으면은 나는 5만 5천 불, 6만 불 시대 갔다고 확신하는 거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하는 거는 설명해 드릴게요. 네, 좀 말씀드려요. 대우가 왜 가슴 아프겠습니까? 대우가 이렇게 이제 논란이 되면서 뭐 관료들은 뭐 아무래도 김무중 회장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김무중 회장이 거짓말을 하고 뭐 사기친 것도 없는데 그냥 부채 많다는 거 가지고 막 그렇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자기의 개인 재산 사재를 1조 3천억 그래 모두 법인의 자금 이래가 13조 원을 담보를 이렇게 정부에 맡기면서 제발 해체만 면하려고 발부등을 친 겁니다. 자동차 그거. 그렇지. 자동차 그 해체만 면하려고 그렇게 내놓을 때 자기 욕심은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일축했습니다. 예. 그래서 무죄하다고 그러죠. 예. 대우를 해체시킨 것은 무죄하다고 그러죠, 나는. 예. 그래. 김회장의 그 세계화, 그림을, 그 능력을 전혀 인정을 안 한 겁니다. 자동차 부채 높다고. 부채만 이야기하네요. 아니, 제가 미국의 섹스 백화점이라 제일 큰 백화점에 갔는데, 제가 77년도에 갔는데, 우리나라에 제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우, 이게 와이셔츠하고, 그 다음에 티셔츠만 걸려 있었습니다. 백화점 내에. 대우에? 예. 근데 그때는 삼성도 없었고, 현대도 없었고, 물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 당시에. 77년도도 그랬습니다. 예. 그래, 대우 무역을 설립을 할 때 무역 위주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이요. 그래서 생활 필수품, 이런 거 와이셔츠, 생활용품, 이 수출해서 키운 겁니다. 그래서 산더미 같은 이런, 우리 의복보다는 이게 자동차 한 방에 이게 경제를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돌리면서 그러는데 왜 대우 무역을 그렇게, 무역을 해온 상사를 갖다 죽이느냐 이거죠. 뭘까지. 자동차만 좀 이렇게 상의를 신중하고 이거는 대우 전체를 갖다 해체시킬 것이 아니라 대우의 이런 부분에 장점의 부분은 살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전부를 해체시키느냐 이거죠. 나는. 예.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몰랐던 건데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 아닙니까? 예. 그런데 가정에서 기업인들의 해외 시장 개척에 눈부신 그 공로가 있었는데 우리가 젊은세 알기로는 정주영 씨만 현대그룹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는 이제 그건 특정 쪽이고
다른 지역의 공산권 쪽에 그 엄청나게 이 해외시장 개척하시는 분이 김무중 정종 회장. 아니 그 하나로서요. 그 하나로서요. 예. 제가 설명을 하자면은 예. 그 루비라, 그 다음에 나노스, 예. 그 다음에 마티즈, 예. 그게 이 소형차 브랜드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자동차 원조 저기 아니에요? 상해 이렇게 이렇게 베이징에 다 사무소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해체시킴으로 해서 예. 그 현지 법인이 그냥 20분의 1, 뭐 4분의 1 산 겁니다. 그냥 사고를 뭐 그냥 완전히 뭐 헐값에 걸레가땅 하게 산 겁니다. 사가지고 중국이 중국 자동차 상호를 변하자. 이거 잘 들려야 됩니다. 상호를 변경 안 합니다. 그냥 해체된 걸 샀으니까라는 그 기술과 모든 것을 그 추적된 것을 그게 중국에서 아니 근데 중국 자동차 기업이 우리나라 대우그룹 이거 하고 연결되네요. 예, 이거 됩니다. 중국 자동차 기술의 원조가 지사가 제일 컸으니까요. 중국에 중국 지사가 개최했는데 그 다음에 베이징 뭐 다 이렇게 있었으니까. 중국 자동차 산업 좋은 일 시켜준대요. 대우그룹에서. 근데 그 하나 설명하자면 뭐 대우의 브랜드, 소형차 브랜드 루비라를 중국에서는 그걸 똥값에 인수해가지고 그 쌍용도 라세티르 쌍용그룹 자동차. 아니 라세티르라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쌍용그룹 중국이 대우 자동차 그 현지 법인을 갖다가 싸구려로 인수해가지고 싸구려 인수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누비라를 라세티르라는 상호를 중국 상호로 바꾼 겁니다. 그 자동차는 대우 건데 대구슬로 다둔 건데 전부 모양도 다 그런데 상호만 바꾼 겁니다. 상호만 이름만 바꿔가지고 중국 시장에 석권을 한 겁니다. 230만 대를 팔았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때 그 전에 김 회장이 저한테 100만 대만 팔아도 우리의 국민의 30%가 살 것이라고 그랬는데 대우 루비라를 가지고 230만 대를 중국에서만 팔았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그 다음에 말이지 대우의 브랜드 마티즈가 굉장히 인기였습니다. 중국에서. 이거를 갖다가 쉐보레스 파크라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이게 전부 대우 겁니다. 그 자동차가 바꿔가지고 100만 대 이상을 파는 겁니다. 중국 짱게만 좋은 시기 준. 그래가지고 중국만 배부르게 만든 거죠. 중국만 자동차 산업을 이렇게 줬네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대우를 죽이고 중국한테 자동차 산업을 키워줬네요. 그래 아니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알겠어요. 중국 후진타오한테 그냥 충성한 거죠. 그러면 공로표 받아야죠. 예. 김문준 씨가 공로표 받아야죠. 예. 공사관한테. 그러니까 그러한 실책을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우리 정부가. 그게 이적행위 아닙니까? 뭡니까 그게. 근데 뭐 이적이라고 하면은 내가 정치적으로 이야기한다고 그러지만 그거보다도 더 나는 화가 난다 이거죠. 경제인으로서. 기가 차네요. 기가 차죠. 그러니까 정당하게 그러니까 우리 시청하는 오는 국민이 저 이야기는 잔재히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야마도로서 정치하겠다는 말 해요. 그러니까 이거 뭐지? 정치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권력 하나 가지고 짓밟으니까